좋아요, 구독. 그러면 사장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지입니다. 이지라는 이 종목, 테슬라의 페라이트 사용 기대감이 좀 많이 모아지기도 했는데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들 조금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들 이제 방금 등락이 좀 엇갈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지 같은 경우에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라는 것이 결국에는 테슬라가 히토류를 대체해서 이제 페라이트를 연구 자석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업종들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지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재료가 되는 이제 고급 산화철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급 산화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페라이트 관련한 이슈가 있을 경우에 시장에서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또한 시장에서 이제 바로 어제였죠. 어저께도 이제 굉장히 높은 시세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시장의 이제 관심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모습들이 보여주었었는데요. 또 거꾸로 역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고 페라이트가 아니라 주도주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주로 올라오게 되면서 페라이트 관련주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종목 선별이 좀 진행 중이구나라고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지는 1등이 아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1등이 아니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이냐 하면 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관련된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붙을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수급이 붙을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 테마가 단기간에 끝날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테마라는 점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매력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LFP 배터리, 페라이트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저희가 시장에서 한 가지 이제 테마에만 걸리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의 가치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파트에서 이제 엮이는 이제 이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려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페라이트 관련주라고 저희가 놓고 얘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 선별받지 못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상승 여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또 LFP 배터리 관련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는 아직까지 핫한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페라이트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LFP 배터리 관련주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급락을 하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버티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지 같은 경우에 시세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시세가 가파르게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좀 조정폭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조정폭이 적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낙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세를 이제 신고가 영역이라고 저희 많이 부르죠.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한 단계에서 낙폭이 크긴 하지만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자 영역에서는 이제 들고 기다리시는 버티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하락폭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락폭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2만 원에서 매수했을 경우에 지지선 하단 이탈하는 가격이 16,000원. 그리고 신규 진입했을 경우 목표가는 오늘 있었던 고점 부근인 28,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지와 관련해서는 페라이트 관련주 1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다른 산업에도 좀 주목을 해보실만 하고요. 가격 전략으로 신규로 진입을 하게 되신다면 2만 원대를 잡아주시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그리고 신규 진입 목표가는 28,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또 구조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인데요. 전거래일에는 급등을 했지만 오늘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하기는 아직 좀 이른 걸까요? 네, 약간은 이제 상승 추세를 본격적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제이준 마스크팩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마스크팩과 이제 뭐 화장품 등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대표적이죠. 중국 리오프닝이라는 내용이 이제 있을 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제 뭐 마스크 오프라든지 그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시세가 좀 크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요. 중국 리오프닝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연말, 올 초에도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들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주가에 선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가져가는 것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그러면 핵심은 이렇게 되겠죠. 가장 이제 판매가 많이 되는 부분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그 마스크팩을 살 수 있는 이제 소비가 이제 활성화되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올해 춘절이었죠. 춘절 연휴 때 서비스업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제 언급이 많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국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반대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PMI 수치 같은 경우가 컨센서스보다 대비 하락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결국 아직까지 이게 경기가 정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 미지수 이런 부분들이 좀 붙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굉장히 좀 심플해지겠죠.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특히 화장품 관련주 전체겠죠. 화장품 업종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선 반영되었다라는 점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경기가 정상화됐을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제이준 코스메틱 주가가 충분히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많이 빠진 상태고 지금 어제 상승했고 오늘 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은 마스크팩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는 하지만 선 반영됐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제는 급등했지만 오늘은 급락하는 만큼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현재가 대비했을 때 어제 상승했고 오늘 이제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이 나왔고 근데 어제 상승을 완벽하게 못했고 오늘 조정이 나온 이유는 굉장히 좀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는 매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굳이 이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는 것을 이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종목을 좀 굳이 이제 보유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보지 마시고 재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재진입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6,600원입니다. 최근이래 봐야 한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있었던 가격 하단 부분입니다. 상승 초입 구간에 있었던 가격 6,600원이고요. 재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있었던 가장 가격 하단 부분이 이제 5,700원입니다. 그리고 재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 7,900원으로 정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8,000원부터 10,000원까지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것보다 약간 낮은 호가에서 이제 목표가 잡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제이슨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일단은 도망을 가보시고 재진입을 해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재진입을 할 수 있는 매수가에 대해서는 6,6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900원대 그리고 손절을 한다면 5,7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심텍이라는 종목까지 구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적자 전환된 상황이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심텍 같은 경우에는 PCB 모듈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약 이제 영업 손실이 한 320억 정도 나왔고요.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전년은 아니었는데 올해는 적자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실적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부분이 나빴냐라고 하면 일단 매출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14% 정도 하회했고요. 실적도 적자가 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더 나빠졌겠죠. 결국에 이제 이것이 어디서 발생했느냐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결국은 PCB 모듈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PCB 모듈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서버향 매출이 제일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제일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분기 대비했을 때 31% 정도 매출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서버향 매출은 어떤 거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심텍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DDR4에서 DDR5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디램이 한 세대 올라가고 세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상황들이 안 벌어지게 됐다는 게 좀 말씀드리고 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심텍 같은 경우에 이제 서버향 매출이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DDR5 관련해서 이제 서버향 매출이 높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심텍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곁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삼성전자 가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도 대표적일 수 있겠고요. 결국에 메모리 업황이 괜찮아진다는 것은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디램 가격이 상승을 말 그대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디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관련된 회사들이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일 어두울 때가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디램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이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서 고려를 해본다라면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디램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이제 6개월 정도 앞서서 시세가 결정이 되죠. 어저께 나왔던 마이크론 발표에 의하면은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비슷한 코멘트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코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 메모리 업황이 최근에 이제 거의 바닥권까지 왔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반등 구간에 들어설 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메모리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실적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심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적으로도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당장의 적자는 아쉽습니다. 적자는 아쉽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어두울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잘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텍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잘 연동이 되는 업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앞서서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어두울 때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긴 하셨는데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신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신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작년 이제 5월 달에 이제 5만 원이 넘어갔던 가격이 현재 27,000원, 그때 대비 한 50% 정도 하락한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최고 저점, 올해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것이 한 25,000원 정도가 저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 자체가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 종목을 손에서 이제 떠나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들고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가격이 최근에 있었던 뭐 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도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최저가 이제 하단 지지선 이탈하는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3만 원인데요. 3만 원이라는 가격이 왜 나왔냐면 결국에 이 3만 원 가격에 121선, 61선 같은 이 장기 평선들이 물려 있는 가격입니다. 결국 이 가격을 돌파하는 것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중기적으로는 3만 3천 원 잡았습니다. 만약에 매물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인 3만 3천 원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